저는 하진을 고생했다 김 부장. 이 한마디에 김 부장이 되어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인정받으며 25년을 바친 회사에서 내쳐졌지만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가 목격한 김낙수의 추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대기업 부장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던 김 부장에서 나이는 50이 넘고 아무런 타이틀도 없는 김낙수, 즉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던 7, 8화를 돌아보고 앞으로 김낙수에게 펼쳐질 9화 예고편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7화에서 김낙수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인사팀장이 요구한 해고 리스트를 제출하고 본사로 복귀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퇴사를 결정할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김낙수의 선택이 의아했습니다. 제가 김낙수의 위치였다면 해고 리스트를 제출하고 본사 복귀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낙수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결국 퇴사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고 그름을 떠나 적어도 그 선택이 그를 따뜻한 인간으로 남게 만들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7화 엔딩 장면입니다. 고생했다, 김 부장. 저는 이 장면에서 폭풍오열을 했습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25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아무도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쓸모없어졌다는 이유로 버려진 나에게 고생했다는 그 단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정말 이 한마디가 김 부장에게는 가장 듣고 싶은 유일한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김 부장의 감정이입하여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아내한테 받는 인정과 위로가 그동안 괜찮은 척 참아온 김 부장의 마음에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내 고생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 하진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시대의 모든 김 부장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8화는 퇴사 후 취업이 안 되어 의기소침해진 김낙수가 가장으로서 월천은 벌어야겠다는 조급함에 결국 무리한 결정을 하진과 상의도 없이 덜컥 저질러버립니다. 월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일을 저지르는 그 표정에서 왜 김낙수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도 공감이 가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필터링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것이 가져올 절망감이 뻔히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평생 자신이 홀로 책임지던 가장의 무게를 아내가 나눠 가진 것에 대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으로서 체면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인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사기꾼들이 세팅하는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회사 일만 하다가 밖으로 나온 김 부장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기꾼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먹잇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게 드라마라서 과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퇴직한 분들이 겪는 일들이라는 게 더 씁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화 예고편을 같이 살펴볼까요? 너 내가 퇴직금 건지지 말라고 말했잖아. 혼자 해결할 생각 하지 말고 빨리 재수 씨한테 말해. 논팽이는 왠지 낙수의 표정을 보며 낙수가 사고를 칠 것을 예견했죠. 그래서 계속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말려봤지만 결국 엎질러진 물인 거죠.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혼자 해결하려 하면 더 큰 일을 저지를 것을 예감하고 와이프랑 얘기해서 같이 해결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김낙수로 대표되는 가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평생을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왔고 아직도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못할 경우 가장으로서 체면이 안 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는데 말입니다. 속이는 거 있어? 요새 자꾸 안 하던 짓을 하네. 하진은 눈치챘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남편의 변화를 모를 리 없죠. 평소 설거지 같은 걸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뭔가 아내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내가 형부 면접 보는 것 같네. 여러분, 이 장면 제가 김낙수라면 너무 수치스럽고 짜증날 것 같아요. 주로 갑의 위치에서 대기업 부장 타이틀을 달고 제부를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던 김낙수가 이제는 처제한테 일자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리고 처제의 저 얄밉게 웃는 표정. 평소에 우리 형부는 대기업 다닌다고 우쭐대더니 지금은 뭐하나 라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야 수겸아, 너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 울타리 아버지 안 지켜줬잖아요. 아마도 김낙수는 수겸에게 대기업에 취직하라고 조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수겸이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김낙수 눈에는 못마땅해 보이고 왜 이런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수겸이 말하는 울타리는 아마도 그 대기업을 말하는 것 같고 대기업에서 쫓겨난 아버지에게 그 울타리가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돈에 쫓기고 시달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결국 너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도 김낙수가 지금 대리기사 같은 걸 하고 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낙수는 자기가 저지른 일을 혼자 수습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인 것 같아요. 대기업 부장 출신이 이제는 편의점에서 대리코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 인연이란 게 희한합니다, 그쵸? 이렇게 또 같이 일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 추측으로는 김낙수가 맡은 일이 ACT와 연관된 업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제부가 맡긴 일이 ACT와 거래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김낙수의 ACT 경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일이겠죠. 김낙수는 자신을 버린 회사와 다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 말이죠. 도부장은 겉으로는 반가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예전에 직장 선배였던 사람이 이제는 을의 입장이 되어 마주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낙수가 ACT 출입증을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 그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 이제는 을의 입장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구화에서는 김낙수가 겪게 될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추락이 아니라 어쩌면 그동안 대기업 김부장이라는 틀 안에서만 살아온 그가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5년 동안 그는 김낙수가 아니라 ACT 영업 1팀 김부장으로만 살아왔습니다. 회사라는 껍데기 안에서 부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어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볼 틈도 없이 달려왔던 거죠. 퇴직금을 날리고 처제에게 무시당하고 대리기사 일을 하고 다시 ACT로 돌아가지만 을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굴욕적인 순간들이 실은 그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일지도 모릅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드라마가 흥미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남자가 회사에서 쫓겨나 불행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불행을 통해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처절해 보이지만 어쩌면 이 과정을 다 겪고 나면 김낙수는 비로소 ACT 대기업의 김부장이 아닌 진짜 인간 김낙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 여정을 김낙수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궁금하고 동시에 간절히 응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김낙수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회사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나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낙수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지, 또 어떻게 김낙수는 성장하게 될지, 그의 선택이 그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는 98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노우맨 리뷰였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